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환경과 잠잘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지만 2주 이상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불면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에 잘 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숙면을 잘 취할 수 있는지 그런 생활요법과 음식 또 이런 차요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한국에서 수면 장애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작년에 무려 7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불면증을 경험하는데 대개 이제 여성의 불면증 환자가 남성보다도 1.5배 정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가 넘은 노년기에는 젊은 사람에 비해 가지고 불면증을 겪을 확률이 2배에서 3배 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의 양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시적인 불면증입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며칠간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 불면증은 불면증이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되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인 불면증보다도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기 아니면 혹은 만성 불면증인데요. 이 불면증이 몇 주 이상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면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한테 불면증이 잘 오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생활의 리듬이 불규칙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예를 들게 되면은 신경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성격을 모두 집약하게 된다면은 사상 체질로 본다면은 소음인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이 우리 몸에 있으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불면증은 다음날 졸음과 피로감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나 업무 효율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필요한 정보들은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기억으로 남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정서적인 불안과 의욕상실, 또 우울증, 경우에 따라서는 환각 증세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강의 질이 떨어지죠. 그래서 잔병 치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면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만성적으로 피로하죠. 그리고 또 우울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비만이 생길 수 있고,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만성 염증이 생기고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고령사에 발생하는 노인의 수면 장애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어르신들 중에 약 50%에서 수면 장애와 불면증이 관찰된다라는 그런 통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노년기가 되면은 생체 리듬이 변하기 때문에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 또 자야 될 시간에 잠들기가 힘들어하면서 불면증이 생기고, 또 수면 중에 잘 깨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잠들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약 한 37%, 그리고 수면 중 잘 깨어난다가 29%, 아침에 일찍 깬다가 한 19% 정도, 낮에 졸음이 심하다가 한 20% 정도 조사되고 있습니다. 불면증 전체 환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요. 여성 환자 2명 중에 1명은 50대에서 60대 이상의 여성들입니다.
또 갱년기 불면증을 많이 겪는 이유는 여성들은 폐경 전후에 여성 호르몬인 이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신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이 되면서 불면증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나 안면 홍조, 또 이제 발한 증세, 그리고 막 가슴이 뛰는 심계 항진 증세나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면증을 이겨내는 생활 습관으로는 첫 번째, 잠자는 시각과 일어나는 시각을 항상 규칙적으로 해서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낮잠도 20분 이상은 안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오후에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잘 무렵의 격렬한 운동은 각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주거 환경도 상당히 중요한데 잠자는 방의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배가 고프면은 수면이 방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저녁에 과식하는 것도 숙면에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홍차, 드링크제를 가급적이면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 술은 정상적인 수면 구도를 깨뜨리고 담배 또한 각성 상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반신욕을 하게 되면은 잠을 잘 잔다고 하잖아요. 목욕이 숙면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 몸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 그러니까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주로 흥분에 관여를 하고 각성에 관여하는 일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안정과 수면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을 하게 되면은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정신을 안정시켜주고, 또 혈액순환과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피로를 풀어주면서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청주를 이용하거나 신경 안정작용이 있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목욕을 하면 더욱 효과가 좋은데요. 37도에서 39도 정도의 물을 욕조에 받아가지고 욕조에 청주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목욕을 하시던가, 아니면 오렌지나 라벤더, 캐모마일 중에 한 가지 오일을 선택해서 6에서 10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한 20분 정도 목욕을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 중에 호두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호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꼽은 좋은 건강식품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청나라 여걸 서태후가 잠 못 이루는 밤이면 어김없이 찾았다고 하는 음식이 호두죽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에 리홍장도 이 프랑스 공사의 불면증을 호두죽을 권유해가지고 불면증을 치료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호두는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호두에는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는 칼슘과 뇌 피로 물질을 배출시켜주는 토코페롤, 그러니까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불면증에 상추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상추를 자주 먹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 상추가 신경 흥분을 진정시켜주고 수면 효과가 있는 것은 예로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것은 상추 줄기에서 나오는 우윳빛 즙액에 함유된 락투세린과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진통과 수면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 과거에는 그 즙을 채취해 가지고 수면제로 사용을 했을 정도입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상추잎 10장 정도를 요구르트 한 병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가지고 그 즙을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또 신경 안정 효과가 있는 샐러리와 파슬리 같은 것을 함께 넣고 즙을 만들어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차가 산조인 차입니다. 동의보감의 산조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놀래거나 답답한 가슴을 다스리고 잠을 잘 오게 하고, 또 오래 먹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장수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근심과 걱정으로 생기는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밤에 잠을 못 이루면서 뒤척거리거나 또 이제 악몽을 자주 꾸는 분들에게 산조인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에 사용할 때는 산조인을 볶아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요. 이 산조인 같은 경우에는 불면증에 좋은 이유는 스피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예민해진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을 하면서 진정작용과 신경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추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중국의 여성 황제로 군림한 측천무가 80세가 넘도록 왕성하게 살았던 비결이 식사 때 먹었던 대추와 매실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는 잘 놀라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할 때 심리적 안정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익은 대추 10개 정도를 약 20분 정도 끓여 가지고 그것을 따뜻하게 차처럼 복용을 하는 것도 좋고요. 국화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데 불면증에 오래 시달릴 경우 눈이 쉽게 충혈하고 그리고 얼굴에 열감이 느껴지는 증상을 쉽게 경험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열을 내려주고 간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화차를 마시게 되면 효과적입니다. 또 우리 한방에서는 용안육이라는 약재를 많이 쓰는데요. 용의 눈과 같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용안육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용안육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오랫동안 먹으면은 기와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총명해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안육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당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만성 피로를 풀어주면서 체력 보강에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P 등이 풍부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과 근심이 지나쳐 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지고 안정이 안 되면서 불면증이 생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죠. 또 아이들이 몸이 마르고 허약해졌을 때 얼굴에 핏기가 없고 잘 놀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신경질이 잘 날 때도 용안육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불면증이 있게 되면은 산조인 대추 용안육 국화차가 도움이 되는데요. 산조인 30g, 용안육 30g에 대추 30개를 넣고 물 2000cc 넣고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약 한 500cc 정도 남게 되면은 거기에다 국화 10송이 넣고 10분 정도 우려낸 뒤에 그 물을 냉장고에 보관한 뒤에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드시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을 오게 하는 지압점도 있는데 안면이라는 경혈입니다. 진정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안면이라는 경혈은 엄지손가락으로 귓볼을 뒤로 밀었을 때 귓볼이 닿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위양돌기 뒷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불면증이나 이명 그리고 또 이제 귀의 통증이나 두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한방 처방은 청심온담탕인데 말 그대로 마음을 이렇게 청하게 하고 담을 따뜻하게 한다는 처방이죠. 이 청심온담탕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안정이 안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잠이 오지 않을 때 쓰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진피, 바나, 복룡, 지실주교, 백출, 석창포, 이제 이런 약들로 되어 있는 처방이 바로 청심온담탕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증과 체질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처방을 한다면은 불면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불면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